매주 금요일마다는 우리 통증과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칭 운동 한 가지씩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아리에 문제가 생기면,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쥐가 자주 난다, 그리고 다리가 땡땡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밤에 쥐가 나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의 대표적인 두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이에요. 비복근은 요 오금 위쪽 바깥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합쳐져서 아킬레스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자미근은 조금 더 안쪽에서 비복근을 드러내면은 그 안쪽에서 오금 아래쪽에서부터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을 합쳐져서 내려오고요. 기복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이 생긴다 혹은 굳는다 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무릎 뒤쪽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은 발바닥 쪽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비복근은 발바닥 안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가자미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 뒤꿈치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그래서 발바닥을 치료해도 여전히 좀 통증이 심하고 한 경우에 다리 쪽을 치료해주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종아리 깊숙한 곳에 안쪽으로 종아리가 아프다 하시는 경우에 가자미근을 해결을 해드리면 또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가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하는 경우에 족저근막염을 많이 들으시죠?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들으시게 되는데,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처음에 걸을 때 통증이 심하다가 이제 좀 걷고 나면 통증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시고, 이런 가자미근이나 기복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걸으면 걸을수록, 좀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왜 구분해야 되냐고 하면은 치료 방법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데,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이 발바닥 근육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근육으로 인해서 통증이 아래로 방산되는 경우에는 다리 근육을 치료를 해야 발바닥 통증이 좋아지게 되겠죠. 때문에 통증 양상을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자미근 펌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혈액은 중력과 심장에 의해서 잘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일은 가자미근이 펌프를 통해 이 정맥과 협조를 통해서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빙빙 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가자미근 펌프가 잘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자미 근육이 많이 굳어있으면은 그렇게 위쪽으로 다시 혈액을 퍼올리는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리가 잘 붓기도 하고, 이렇게 심장 쪽으로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과도 굉장히 연관이 큰데, 이렇게 통증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이런 근육들을 같이 치료해줘야 또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게, 근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바닥 쪽하고 다리 근육하고 근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치료한다고 해도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이 발바닥과 다리 근육을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굳어져 있는지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먼저 두 가지 근육 중에 비복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누르고 등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10도 이상 이렇게 들려야 단축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자미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이 상태에서 발등을 이렇게 또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20도 이상 눌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발등이 20도도 안 눌린다거나, 혹은 양쪽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거나, 오른쪽 왼쪽이 편차가 심하다거나 하면은 그쪽이 단축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남이 해주지 않아도 간편하게 혼자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를 따라 해보시면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굽히고 하는 자세인데, 이 자세를 못하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시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다리 근육이 너무 긴장이 돼 있으면 이 자세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단축이 돼 있다, 나 다리 근육이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는데, 딱딱한
막대기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거를 다리 아래쪽 3분의 1 구간에 놓습니다. 대략 3분의 1이고 내가 눌러봤을 때 좀 가장 아픈 부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 부분에다 놓고서 다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저걸 탁탁 두드리는데 한쪽 반 10번씩 총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심하게 굳어있으면 100번 정도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풀어드리면 다리 근육이 좀 이완이 되고 밤에 쥐가 나서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다리 중에 어떤 근육을 푸는 걸까요? 앞 근육일까요? 뒷 근육일까요? 뒷근육. 아, 그렇죠. 뒤쪽 근육이죠.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무릎을 펴고 허리도 펴고 특히 이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다리가 굽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릎을 펴고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쭉 내미시면 돼요. 벽을 기대고서. 그리고 또 두 가지 다른 방법은 이렇게 계단 턱이나 혹은 문턱에 이렇게 서가지고 다리 뒤쪽을 여기 마찬가지로 무릎을 펴고 다리 뒤쪽이 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또 빠르게 다리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종아리가 자꾸 붓기도 하고 아프다 이러실 경우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혹시 그래도 좀 불편하고 쥐가 자주 나고 힘들다 하시면은 발바닥도 좀 불편하고 그러시다 하시면은 어디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까요?